밥 한 끼 먹고 쓰러진 날 저는 제 의사 인생 50년을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살려놓고 정작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한규, 너 아직도 그 30분을 기억하냐? 안녕하세요. 저는 80살 내과 전문의 정한규입니다. 의사 생활만 50년 했습니다. 심장 멎은 사람도 쓰러진 노인도 수없이 살려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순간 밥 먹고 몸을 좀 녹여보겠다고 욕조에 몸을 담그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아침으로 보리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까지 평소처럼 소박하게 먹었고요. 날이 쌀쌀하길래 욕실에 따뜻한 물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루틴이었어요. 그날만 특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욕조에 앉은 지 5분도 안 돼서 눈앞이 번쩍하더니 어지러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순간 손끝이 저릿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살면서 수많은 위급 상황을 봐왔지만 그날만큼 명확하게 죽음의 문턱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고해왔던 식후 30분만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제가 어긴 겁니다. 눈을 떴을 땐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는 찍었고 양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장과 뇌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 나이에 그 실수는 대부분 끝이 납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이었을까요? 왜 식사 후 30분은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환자가 됐습니다.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면 그건 경고를 전하라는 뜻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후 30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3가지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폐렴, 뇌졸중, 심근경색, 노년의 가장 무서운 3질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몸으로 체험했고 제 환자들의 최후에서 확인했습니다. 살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의사 말도 잘 안 듣던 분들조차 이 이야기만큼은 진지하게 듣고 실천하십니다. 우리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딱 한 끼, 딱 한 번의 실수, 그 작은 선택이 30년을 앗아갑니다. 이 영상이 단 한 분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이 시리즈는 생명을 지키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이웃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지금 시작입니다. 그날 제가 쓰러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밥을 먹은 직후였다는 것. 우리는 밥을 먹고 나면 몸에 좋은 일을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몸은 오히려 가장 취약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식후 30분입니다. 음식을 삼키고 위에 도달하면 우리 몸은 즉시 작동합니다. 소화 기능을 최우선으로 돌리기 위해 전신 혈액의 절반 가까이를 위장 쪽으로 몰아줍니다. 심장은 피를 몰고 가고 간은 해독을 준비하고 췌장은 인슐린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다른 장기들은 혈액 공급이 줄어들며 일시적인 혈류 가뭄 상태에 빠집니다. 특히 뇌와 심장 그리고 근육 이 3곳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 없이 넘깁니다. 혈관도 탄탄하고 회복력도 빠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노인은 다릅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혈류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갑자기 피가 위장으로 몰리면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들어갑니다. 어지럼증, 두통, 심할 경우 실신까지 이어집니다. 심장은 또 어떻습니까? 소화기 쪽에 피를 보내느라 자신이 쓸 산소조차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고혈압, 협심증,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이 시기에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말합니다. 그 증상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식후 혈류 분산이 만드는 위기 신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눕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몸의 가장 치명적인 타이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왜 식후 30분을 골든타임이라 부르느냐? 그 시간을 잘 넘기면 소화도 되고 혈류도 회복되며 면역도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실수하면 뇌졸중, 폐렴, 심근경색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는 창문이 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식후 30분 동안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 있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호흡을 고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은 방법이었고 지금도 계속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중 밥 먹고 나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남긴 분들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두 식사 직후에 무언가를 했고 그게 작은 습관이라 여겼던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치는 건 대단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밥 한 끼, 물 한 잔, 몸을 담근 욕조, 그 작은 것들 속에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식후 30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무조건 1순위로 전합니다. 그건 나이 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당뇨가 있든 혈압약을 먹든 아무 증상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밥 먹고 누웠다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그런 말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다들 똑같은 소리를 남기셨습니다. 아, 그때 안 누웠더라면.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83세 이혜자 여사님, 허리도 꼿꼿하고 말씀도 또박또박 하시던 분입니다. 하루는 복통으로 오셨어요. 진찰해 보니 장에는 큰 문제 없었고 일단 소화제를 처방해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폐가 하얗게 변해 있었고 산소 포화도는 78%, CT를 돌려보니 진단은 흡인성 폐렴, 위 내용물이 기도로 넘어간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제 저녁 드시고 바로 누우셨나요? 이혜자 여사님은 미안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소화 잘 되라고 오른쪽으로 누웠는데 그 말 듣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딱 한 번 밥 먹고 누운 걸로 폐가 망가졌고 그 뒤로 회복하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누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위 속에 있는 음식물이 중력 방향으로 식도 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와 식도를 막는 관문이 약해지고 기침 반사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위산이 목까지 올라와도 콜록콜록 기침 한번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위산이나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면 폐는 그것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젊은 사람은 기침으로 바로 뱉어낼 수 있지만 노인은 그 기침이 약하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치매나 당뇨, 뇌졸중 병력이 있으면 더 위험하죠. 문제는 우리가 누웠다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소파에 기대거나 TV 보며 나른하게 눕는 것도 포함입니다. 몸 좀 피곤해서라며 자리를 눕히는 그 짧은 시간, 폐렴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매년 식사 후 눕는 습관 하나로 수천 명의 어르신이 입원하고 그중 많은 분들이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 먹고 눕는 순간 폐가 망가진다. 누워야 할 사정이 있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상체를 30도 이상 세워서 기대듯 앉으세요. 베개를 높게 하거나 침대 등받이를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식후 30분은 무조건 앉아 있으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면 폐도, 위도, 식도도 안정됩니다. 이혜자 여사님은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날 이후 가족들이 식사 후엔 그녀가 누우려 하면 난리가 납니다. 손녀는 할머니 무릎을 베고 앉아서 30분만 참아줘요 하고 애교를 부릴 정도입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여사님도 요즘은 오히려 그 시간만 기다리십니다. 식사 후 누우면 편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밥 먹고 눕는 습관부터 바꾸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존법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식사 후에 좀 피곤해서 누운 거지. 병 걸리려고 누운 건 아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병 걸리려고 누우려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자세 하나가 병을 부른다는 걸 알고도 계속 누우신다면 그건 실수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며칠 전 한 부부가 제 강의를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75세, 아내는 73세. 두 분 모두 건강했는데 남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그동안 아내가 항상 누우면 안 돼요. 잔소리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게 사랑이었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생명보험이었습니다. 그만큼 식후 자세는 건강의 첫 단추입니다. 밥 먹고 나면 무조건 소파로 가는 분들,
이제부터는 다르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첫째, 앉아 계십시오. 식사 후 30분 동안은 바른 자세로 앉아 계셔야 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등받이에 기대지 마십시오. 최대한 직각에 가깝게 무릎과 골반이 평행하게 유지되도록 앉으십시오. 이 자세 하나만 바꿔도 위산 역류, 소화불량, 흡인성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앉아만 있어도 힘드신 분들은 상체를 세워 누우십시오. 어쩔 수 없이 누워야 한다면 반드시 상체 각도 30도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침대를 올릴 수 없다면 베개를 2개 겹치세요. 그리고 무릎 아래도 베개나 쿠션을 받쳐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십시오. 셋째, 식사량이 많았다면 더 오래 앉아 있어야 합니다. 소화기관이 더 많은 피를 끌어쓰고 있으니까요. 적게 드신 분은 30분, 보통 식사를 하셨다면 4050분은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넷째,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의 건강 행동입니다. TV도 보지 말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숨을 고르며 앉아 계세요. 가족과 짧게 대화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 30분이 지나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전 미리 앉을 자리를 정해 두세요. 식탁 끝이나 창가, 햇볕 드는 자리에 소화 의자 하나 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걸 하나의 루틴으로 만드세요. 그 습관 하나가 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이 됩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식후에 책을 보며 소파에 눕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손자녀들이 식사 후에 제 팔짱을 끼고 거실로 가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앉는 시간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제 몸도 기운이 납니다. 건강한 습관은 가족을 연결시키는 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식사 후에 취하는 행동, 그게 바로 당신의 폐를 지키고 뇌를 살리고 심장을 보호하는 첫 걸음입니다. 누우려는 몸을 세우는 그 작은 결심이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 한번 담그면 피로가 싹 풀려요.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식사 후라면 그 순간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목숨이 빠져나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제게 오래전부터 진료받아온 77세 최영우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말이 정말 느긋하고 성격도 아주 온화하신 분이었죠. 자녀들은 서울에 있고 본인은 지방에서 혼자 지내셨어요.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라며 늘 웃으시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10시쯤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최영우 어르신이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도착했을 때 욕조에 미지근한 물이 남아 있었고 주변에는 물컵 하나와 아침으로 드셨던 유부초밥 포장지가 있었습니다. 식사 직후 피곤한 몸을 풀겠다며 욕조에 들어가신 거죠.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건 뇌허혈성 쇼크,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급감하면서 뇌가 잠깐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식사 후엔 몸 전체 혈류가 위장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와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더더욱 외부로 퍼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와 심장으로 가야 할 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상 혈압인 사람도 이 타이밍에 어지럼증, 구토, 실신, 심장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하물며 고혈압, 협심증, 당뇨 있는 분들은 그 순간 심장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심근경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욕조 안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의식이 희미해져도 구조받기 어려운 환경이지요.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데 물은 계속 따뜻하고 혈압은 계속 떨어지니 몸은 점점 깊은 혼수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목욕을 하면 몸이 개운해지는 게 아니라 목욕을 잘못하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목욕이 최고지. 땀 쫙 빼고 나면 밥맛도 나고 잠도 잘 오고.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밥보다 먼저, 잠보다 먼저 건강이 먼저입니다. 식사 직후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는 습관, 이건 피로의 복이 아니라 심혈관계에 치명타를 주는 공격입니다. 최영우 씨는 다행히 응급조치를 잘 받아서 살아나셨지만 그 뒤로는 목욕을 할 때 항상 시계를 들고 계십니다. 30분 넘기지 않으려고 알람도 맞추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살고 보니 뜨거운 물이 아니라 제 아내 목소리가 제일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살아있어야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욕조는 편안해 보이지만 식후에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 물이 뜨거울수록 여러분의 혈압은 낮아지고
심장은 더 약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식사 후 목욕, 그 중에서도 뜨거운 물에 몸 담그는 습관,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어르신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목욕은 하지 말란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목욕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때에 제대로 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습관처럼 하던 방식이 몸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식사 후에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습관. 이건 말 그대로 심장을 데우는 게 아니라 지치는 심장을 더 짓누르는 일입니다. 우선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12시간은 쉬셔야 합니다. 적어도 위장으로 몰렸던 혈류가 전신으로 다시 돌아올 시간은 줘야 합니다. 특히 노인은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1시간도 부족합니다. 욕조에 들어가실 땐 반드시 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가장 안전한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 피부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까지만 허용입니다. 어르신들은 뜨거운 걸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확인하는 걸 믿지 마시고 온도계 하나 집에 들이십시오. 그리고 시간 15분이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욕조가 아니라 샤워만 하셔도 좋습니다. 욕실 문은 닫지 말고 안에 시계나 타이머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들어가야 욕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목욕 전에 물을 꼭 드십시오. 목욕 중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이뇨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목욕 전후 수분 조절이 필수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간단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이 제 말대로 따라 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목욕하고 나면 숨이 차고 두통이 왔는데 지금은 한결 편안하고 오히려 잠도 잘 와요. 그게 바로 올바른 습관이 몸을 살리는 증거입니다. 욕실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 욕조 손잡이, 바닥 물기 제거용 수건까지, 이건 선택이 아니라 준비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다가는 정말 괜찮지 않은 상황이 오는 겁니다. 몸을 푸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몸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욕조에 들어가기 전 항상 물 한 컵 마시고 시계를 욕실 문 앞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 자신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 지금 편하려고 들어가는 거지 무리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께 똑같은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욕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편안함을 줍니다. 선생님, 저 운동 좋아하는데 밥 먹고 바로 하면 안 되나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제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식사하고 나서 등산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소화도 되고 혈당도 잡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이후 다리는 산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72세 정현호 씨, 은퇴 후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산책을 하던 분입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죽 한 그릇 드시고 평소처럼 등산복 입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턱쯤 올라갈 때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같이 있던 지인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구조대가 와서 심장 충격기까지 썼지만 심장은 5분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소화기관으로 몰린 혈류와 등산으로 갑자기 필요한 근육 혈류가 충돌하면서 심장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운동을 건강에 좋다고 배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무엇을 하느냐,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운동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특히 식사 후엔 몸이 운동할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소화기관은 지금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근육도 피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심장은 이중 주문을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그 결과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심장은 탈진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젊은 사람보다 노년층에게 훨씬 자주 훨씬 치명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협심증, 고지혈증, 이 중 하나라도 있으신 분은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격한 운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문제일까요? 계단 오르기, 빠른 속도로 걷기, 무거운 물건 들기, 택배 상자 나르기, 설거지 후 욕실 정리, 이런 행동들도 심장에 큰 무리를 주는 고강도 운동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안전한 행동은 무엇이냐? 앉아서 복식 호흡, 창밖 바라보며 명상, 가족과 짧은 대화, 햇볕 드는 창가에 앉아 책 읽기, 이런 일들은
운동은 몸에 긴장을 주지 않고 회복을 돕는 정적 운동입니다. 정현호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지만 지금은 심장 이식 후 체력을 회복 중이십니다. 그분이 퇴원하면서 하신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젠 밥 먹고 산 말고 딸이 준 반찬 냄새 맡는 게 제 운동입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건강입니다. 식사 후 운동이 문제라는 건 의사들이 수십 년 전부터 경고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무조건 좋다는 잘못된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거역하면 반드시 반응이 옵니다. 그게 바로 실신이고 뇌졸중이고 심장마비입니다. 운동은 식전에 하십시오. 식후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심장은 당신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식사 후에 운동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운동은 언제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참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운동도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강문자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으신데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문제는 운동을 마치 숙제처럼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식사 끝났으니 바로 한 바퀴 돌아야지 하시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걷고 계단도 일부러 오르고 심지어 저녁 먹고 난 뒤에도 무리해서 걷는 걸 의무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걷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지럼증이 몰려와서 길에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식사하고 얼마나 있다가 운동하셨습니까? 10분쯤요. 너무 오래 쉬면 운동 안 하게 될까 봐요.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회복 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생성, 혈류 회복, 심장 안정.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운동은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식후 최소 1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1시간 30분 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90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운동 강도는 숨이 조금 찰 정도까지만 유지하세요. 빠르게 걷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걸으며 대화할 수 있는 속도가 가장 좋습니다. 심장이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는 정도가 적정 강도입니다. 셋째, 운동 전후로 반드시 물을 드십시오. 탈수 상태에서 운동하면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커피, 탄산음료, 찬물은 금지입니다. 넷째, 운동 시간은 2030분 이내로 시작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몸은 적응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20분, 내일도 20분. 그렇게 쌓이는 운동이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다섯째, 매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십시오. 오늘은 걷기, 내일은 집안일, 그 다음 날은 스트레칭.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은 일정한 자극보다 다양한 반복이 더 효과적입니다. 강문자 여사님은 지금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간 창문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쯤 간단히 미음 드신 뒤 1시간 30분 후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그 습관 하나로 혈당은 안정됐고 복용약도 줄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운동은 꼭 큰일처럼 하는 게 아니었네요. 내 호흡에 맞추고 내 속도에 맞추면 운동이 아니라 그냥 내 몸과 산책하는 기분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내 몸과의 조율입니다. 운동으로 건강을 망치는 분들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운동 하나로 병원비 줄이고 삶의 질을 바꾼 분들도 많습니다. 그 차이는 운동을 언제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쇠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위험해지는 걸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행동을 해도 왜 노인은 더 쉽게 쓰러지고 더 오래 누워 있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50년 넘게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노화는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이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85세 김선자 여사님은 젊은 시절 남편과 등산을 즐기셨던 분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도 허리가 뻣뻣해질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이 답이야. 참고 걸어야 낫지. 그런데 2년 전 식사 후 바로 청소기를 밀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면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저혈압성 실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회복에만 3주가 걸렸습니다. 여사님은 그때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 몸이 예전 몸이 아니구나. 나도 이제는 나를 조심해야겠구나. 노인의 몸에서는 3가지 방어 기전이 약화됩니다. 첫째, 혈관의 탄력이 줄어듭니다. 젊을 땐 혈압이 떨어져도 금방 혈관이 조절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면 혈관이 굳고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피가 쏠리면 바로 어지럽고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둘째, 기침 반사와 연화 반사가 둔해집니다. 음식이 잘못 넘어가도 뱉지 못하고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흡인성 폐렴, 기도 손상, 만성 염증입니다. 셋째,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뜨거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몸을 떨며 체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 반응이 늦고 약하고 어설픕니다. 그래서 욕조에서 기절하고 찬바람에 폐렴이 오고 땀이 나도 탈수를 겪습니다. 이 3가지가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사 후 혈류가 위장에 쏠림, 운동으로 혈류가 근육에 필요, 뜨거운 물로 피부 혈관 확장.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뇌와 심장은 피가 모자라서 고장납니다. 젊었을 땐 이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엔 견디는 힘이 다릅니다. 회복력, 순발력, 조절 능력 모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노인은 약해서 다치는 게 아닙니다. 방어 기전이 늦고 무뎌져서 늦게 반응할 뿐입니다. 예방이란 건 바로 이 늦은 반응을 미리 앞서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조심함으로써 늙은 몸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김선자 여사님은 지금은 청소도 산책도 식후 2시간 뒤에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제가 몸을 끌고 다녔는데 이젠 몸이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멋졌습니다. 몸의 신호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킨다면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눕지 말고 뜨거운 물 조심하고 무리하지 말고.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정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지금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는 평생의 건강 격차가 존재합니다. 83세 박정순 여사님은 10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말씀도 더듬으시고 보행도 불편하셨죠. 그때 병원에서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됐지만 아드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단 3가지를 철저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첫째, 식후에는 절대 눕지 않기. 둘째, 욕조는 식사 2시간 뒤에만 사용. 셋째, 운동은 식사 전 혹은 1시간 반 후에만. 이게 전부입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생활 습관 3가지를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뒤 박 여사님은 말이 훨씬 또렷해졌고 가벼운 보행 보조만으로 복도 전체를 걸으셨습니다. 6개월 뒤엔 본인의 손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제게 손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박사님, 저 이젠 침대에 눕는 시간이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식사 후 30분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요. 그 편지를 받고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생활 습관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며 가장 현실적인 치료법이라는 사실을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5분만 참았다면, 욕조에 안 들어갔다면, 계단을 한 번 덜 올랐다면 지금도 가족 곁에 계셨을 분들. 하지만 그 반대도 봤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꿔서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가족과 웃게 된 분들. 우리는 늘 거창한 해답을 원합니다. 비싼 영양제, 특효약, 첨단 검사기기. 하지만 건강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에 단 한 번, 그 30분 동안의 행동이 전부입니다. 정말로 밥 먹고 눕지 않고 뜨거운 물을 조심하고 운동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질병 80%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 경험이자 수천 명의 환자들이 증명해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지금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작지만 위대한 차이. 그건 알고 있다 해서 지금 한다로 넘어가는 단 한 걸음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부터 바꿔야 할까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식사 후 30분,
그 시간부터 바꾸세요. 생활 습관은 거창하게 시작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고 분명한 것부터 시작해야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따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76세 이창섭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에 굉장히 완고하셨어요. 내가 7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꿔요? 하지만 아내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식사하고 잠깐 앉아만 계시라니까 꼭 그걸 못 참고 눕다가 폐렴으로 3번 입원했어요. 그 말에 결국 이창섭 어르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안 해본 걸 좀 해보려고요. 그 뒤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식사 후 30분은 의자에 앉아 있기로 가족과 약속하셨습니다. 식사 후 목욕은 아예 시간을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아침 공복에 20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딱 3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눕지 않기, 뜨거운 물 피하기, 격한 운동 금지. 그 결과 1년 동안 입원 한 번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체중이 안정되고 복용약도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이창섭 어르신은 요즘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밥 먹고 휴식 모드 들어간다. 네, 엄마한테도 말해줘라. 밥 먹고 눕지 말라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은 전염됩니다. 실천은 퍼집니다.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며 고개 끄덕이셨다면 이제 그 다음 행동은 실행입니다. 지금부터 꼭 지켜야 할 3가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식사 후 절대 눕지 마십시오. 최소 30분, 가능하면 45분 이상 앉아 계십시오. 식사 후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최소 1시간 반 후 15분 이내 목욕만. 식사 후 과격한 운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운동은 식사 전 또는 식후 90분 이후에 가볍게 하십시오. 이 3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결심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처음엔 귀찮지만 몸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면 그 자체가 보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뒤 바로 행동하십시오. 밥 먹고 바로 눕는 분이 계시면 말려주십시오. 뜨거운 물로 욕조 채우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알려드리십시오. 식사 후 바로 등산 가시는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건강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해주고 챙겨주고 함께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노년을 아프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앉아서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단 30분, 그 시간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생사를 목격했습니다. 사람은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생활 속 실수로 쓰러집니다. 밥 먹고 눕는 그 순간,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는 그 순간, 식후 바로 계단을 오르는 그 순간, 그 짧은 시간들이 30년의 노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지켜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도 88세의 나이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습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첫째, 당신이 직접 실천하십시오. 이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3가지 금기와 실천법, 오늘 점심부터,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가족에게 이 정보를 전하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그리고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 이 사실을 모르면 지킬 수 없습니다. 셋째,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우리 마을은 식후 30분만큼은 다 같이 지킨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병원은 줄고 응급차는 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웃는 어르신들이 늘어납니다.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밥 한 끼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확신하며 마무리합니다. 밥 한 끼 후 30분을 바꾸면 인생의 다음 30년이 건강해집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62년간 진료한 저의 경험, 수천 명의 환자들이 남긴 교훈, 그리고 제가 살아남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지금 공유하십시오. 지금 습관을 바꾸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병원에 눕는 미래가 아닌 앉아서 가족과 웃는 건강한 미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건강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식사 후 30분,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